환율 1,474원, 2025년 12월 14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폭등하게 되고 그 리스크는 오롯이 국민만 떠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미 그 조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물가,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환율 폭등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나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주변에 빠르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달러는 이전부터 계속 올라왔죠. 그에 따라 물가도 바뀌면서 점점 체감되셨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컵볶이가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원이고 짜장면도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월급 인상 속도보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직장인들은 돈을 더 모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이게 바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지금 인상되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측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자금 유출, 안전자산을 찾는 미장 개미 투자, 그리고 기업들의 달러 보유 확대. 첫 번째, 정부의 자금 유출부터 봅시다. 개인적으로 날카롭게 본다면 이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와 모두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과 정말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통치자였던 니콜라스 마두로는 돈이 없어서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시장에 자금이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죠. 사람들은 갑자기 생긴 돈으로 소비를 했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1,000만 원이라는 자금을 손에 쥐게 되면서 시장 전체의 지갑이 0원에서 1,000만 원으로 부풀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500원이던 물건도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니까 500원에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5,000원을 받아도 살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시장 내 경제는 붕괴되고 세계에서 베네수엘라의 위상도 추락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돈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빵 하나 사는 영상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라 살리기가 아니라 당장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복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물론 복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건 국가의 의무죠. 문제는 재원 마련 없이 무분별하게 퍼주기만 한다는 겁니다. 복지 예산만 30조가 넘고 시중에 풀린 돈만 벌써 약 15조에 육박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돈을 푸는 순간 그 끝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요. 지금 당장은 베네수엘라만큼 심각하지 않아 보여도 방향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장 개미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다. 수익률도 좋고 안정성도 있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 주식시장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개미들이 거래하는 볼륨으로 나라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리적 영향은 있겠지만 환율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개미들이 한 달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많아봐야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수준이죠. 물론 합치면 큰 금액이 되겠지만 국가 경제 전체 규모에서 보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 기업들의 달러 보유 확대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달러를 쌓아두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이걸 하나로 통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정부 정책도 예측 불가능하고 글로벌 경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유럽 경제는 침체 국면이고 중동 정세는 불안정합니다. 이럴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자산 중 가장 확실한 게 바로 달러입니다. 대기업들이 수천억, 수조 단위로 달러를 사들이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개미들의 몇천만 원, 몇억 원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죠.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습니다. 이 중에 일부만 달러로 전환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현대차도, SK
SK도, LG도 모든 대기업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들고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결국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가치 자체가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돈을 펑펑 풀고 개미들은 미장에 투자하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달러를 보유하고 이게 모두 합쳐지면서 달러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화 하락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도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은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내려가는데 지금은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도 수입하고 밀가루도 수입하고 각종 원자재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이 모든 게 비싸집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오르는 거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라고 칩시다. 환율이 1,400원일 때는 11만 2천원인데 1,600원이 되면 12만 8천원이 됩니다. 1만 6천원 차이죠. 이게 주유소 기름값으로 연결되면 리터당 몇백 원씩 오르는 겁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과자값이 오릅니다. 모든 식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거죠. 문제는 월급은 안 오른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월급 분결이나 삭감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실질 구매력은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는 거죠.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올해는 80만 원어치밖에 못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경기는 나빠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올라서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자영업자의 몰락입니다. 원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식용유 가격 올랐죠. 밀가루 가격 올랐죠. 고기 가격도 올랐습니다. 전기요금도 올랐고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임대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손님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외식을 줄입니다. 가격 올리면 손님 더 줄어들고 안 올리면 적자입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자들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실제로 요즘 식당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메뉴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양은 줄어들고 있죠. 그게 다 원가 상승 때문입니다. 식당 사장님들도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이죠.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넘습니다.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대료 못 내면 건물주도 타격받고 납품업체들도 연쇄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한 자영업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취업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럼 취업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청년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생활요금 전반의 폭등입니다. 에너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오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교통비, 세세한 곳 하나하나 다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원유 수입하고 천연가스 수입하고 석탄도 수입합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이 모든 게 비싸지고 그게 고스란히 요금에 반영되는 겁니다. 전기요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전하는 데 쓰는 연료가 뭡니까? 석탄, 천연가스, 원유입니다. 이게 다 달러로 수입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발전 원가가 올라가고 그럼 전기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카타르, 호주 이런 데서 수입합니다. 전부 달러로 결제하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가스요금도 올라갑니다. 교통비도 올라갑니다.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택시요금 다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버스 운영하는데도 기름값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니까요. 통신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신사들이 장비 수입하는데 달러가 들어가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통신비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금은커녕 저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월급 받으면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아니,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요즘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사치해서? 아닙니다. 생활비 충당하느라 카드 돌려막기하고 대출받아서 생활비 쓰는 겁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수입은 안 늘어나는데 물가는 폭등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망하고 생활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는 한요. 심각하죠?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은 있고 솟아날 곳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천천히 준비하다가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아시는 분들 주변에 빠르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혼자만 알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니까요. 우선 불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투자? 많은 돈을 벌기? 레버리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만큼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벌어도 안 쓰면 돈이 모이는 거죠. 첫 번째 대비 방법. 달러 지출 비용을 빠른 시일 내로 줄여야 합니다. 넷플릭스 쓰시죠? 해외 직구하시죠? 해외 여행 가시죠? 이거 다 달러로 결제되는 거고 환율이 1474원인 지금도 비싼데 이게 1600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넷플릭스 월 구독료가 10,000원이라고 치면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체감은 안 드실 수 있어도 1년으로 따지면 몇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은 더 심합니다. 1000달러 쓴다고 치면 환율 1400원일 때는 1400만 원인데 1600원이면 1060만 원입니다. 20만 원 차이입니다. 2000달러 쓰면 40만 원 차이고요. 이게 적은 돈인가요? 지금 당장은 큰 차이 안 느껴질 수 있어도 이게 1년, 2년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달러 지출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버티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원화를 보유하지 말고 안전자산으로 분산하세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 엔화, 스위스프랑, 금 이런 것들입니다. 왜 원화를 보유하면 안 되냐고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환율이 1400원일 때 이걸 달러로 바꾸면 약 7140달러가 됩니다. 근데 환율이 1600원이 되면 같은 1000만 원으로 6250달러밖에 못 바꿉니다. 거의 900달러가 날아간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7140달러를 사두면 환율이 1600원 됐을 때 이게 114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42만 원 번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차액입니다. 물론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설령 떨어진다 해도 분산 투자를 해두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달러만 사는 게 아니라 엔화도 사고 프랑도 사고 금도 사는 거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세요.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안전합니다. 그럼 월급에 비해 얼마나 저축하면 좋을까요? 최소 월급의 20%는 안전자산으로 빼두는 거 추천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60만 원 정도요. 여유가 된다면 30%까지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달러로, 30%는 금으로, 나머지 20%는 엔화나 프랑으로 분산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금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진짜 돈이거든요. 달러도 미국이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금의 가치가 0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외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내 시장은 더 얼어붙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 들어가고 권고사직 나오고 신규 채용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요즘 대기업들 뉴스 보시면 알 겁니다. 희망퇴직 받는다, 명예퇴직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럴 때 해외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한 달에 2000달러를 받는다고 칩시다. 환율 1400원일 때는 280만 원이었는데 1600원이 되면 320만 원이 됩니다. 월급이 40만 원 오른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디자이너든 개발자든 마케터든 번역가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외 클라이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버크, 파이버, 프리랜서닷컴 같은 플랫폼도 있고 링크드인으로 직접 네트워킹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못하신다고요? 요즘은 번역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챗GPT 쓰시면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번역됩니다.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작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친환경 자원이 있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동처럼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호주처럼 광물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건 기술과 노동력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과 노동력을 어디에 팔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국내 시장만 바라보면 가치 침몰합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활로가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상승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자금 유출, 기업들의 달러 보유 확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을 마주하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무너지고 생활요금은 폭등할 겁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지출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죠. 하지만 대비할 방법은 있습니다. 달러 지출을 줄이고 원화 대신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해외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늘 매번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혼자 하기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도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지금부터라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뒷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